네, 현재 시간 2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잠이 솔솔 올 수 있을 때 이때 차트를 통해서 저희가 공부도 해보고요. 종목도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차트를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 나는 차트쟁이다. 오늘의 차트쟁이는 D&W 파트너 송동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차트가 두 개인데요. 그중에 네. 첫 번째 차트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이미 크게 오르는 걸 보면서 이 수익은 놓쳤구나 싶었던 그런 종목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차트를 복귀하면서 이번에 이 차트를 공략해보자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비교를 해볼 텐데 우선 첫 번째 복귀해볼 차트가 무엇인지부터 공개를 해볼게요. 종목명은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를 할 텐데 송도현 대표님이 갖고 오신 오늘의 복귀 종목, 복귀 차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변동성이 컸구나. 그리고 특히 상승폭이 굉장히 단기간에 급격하게 나타났다. 거래량도 많이 붙었다. 이게 딱 첫 번째로 뜨는데 이 복귀 차트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내용은 최근에 아주 핫했던 그런 업종이었고 또 오랜만에 간만에 좀 보기 드물게 상승을 했던 그런 이제 업종 중에 하나인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딱 차트 보고 이거 이슈 터진 제약바이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슈를 받았다고 하니까 제약바이오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떤 차트 구성을 보여줬는지 이 차트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배경은 무엇인지 한번 매물대라던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이 종목이 상승했던 이유는 역시나 급격한 어떤 시황이 업황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급격하게 업황이 좋아지면서 바닥권에 머물러 있던 그런 상태에서 업황이 좋아지자마자 갑자기 이제 거래대금들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해주었던 그런 이제 업종 중에 하나인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바닥권에 워낙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바닥권에서 치고 나가는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의 자리를 보통 241선 혹은 301선 정도에서 주가가 상한가나 아니면 상한가 근방이나 이렇게 또 거래대금이 강하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좀 주목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기적인 어떤 추세 전환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인데요. 역시나 이 차트 역시도 241 근처에서 241선을 돌파를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고 원래는 조금 눌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눌려줄 틈새도 없이 바로 다시 한번 상한가를 11월 12일 날 강하게 또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다소 약간의 소강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이 가장 매물대가 현재 많은 구간인 그런 기간 조정에 현재 속해 있는 그런 구간대에 놓여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워낙 업황이 가파르게 개선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눌림에 대한 흔적이 좀 적게 급등했던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5일선 지지한 이후에 다시 상승 패턴을 보였고 특히나 첫 번째 241선 부근에서 막대한 거래 대금이 유입됐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궁금한 게요. 단순히 차트가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모습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거래량이 붙어줘야 된다는 거는 시장에 이슈를 한번 문기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어떤 시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 대금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업종이 좋아진 것은 바로 이 운임료, 배에 대한 운임료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시황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슬슬 힌트를 주셨는데 어떤 분이 이제 조선주 아닌가요? 철강주 아닌가요?라고 해주셨는데 아직 정답은 안 나왔습니다. 오늘의 복귀 종목은요. 운임료와 관련이 있는 업종 안에 있어요. 바로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에 대한 차트를 조금 더 듣고 싶은데 대표님 옆에 있는 막대선이 너무 정신사납거든요. 저거 못 없애나요? 이 매물대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없앨 수 있죠, 당연히. 없어주세요. 이게 바로 이제 매물대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은 이 매물대 기준 자체가 어떤 하나의 제가 보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럼 매물대 말고 그러면 옆에 있는 항목
좀 네. 지울 수 있을까요? 이 항목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항목? 네, 요거를 네, 됐습니다. 좀 없애주고. 완벽합니다. 네. 매물대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물대를 좀 켜놓으시는 켜놓고 할게요. 네,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 차트도 이 로그 차트를 이용합니다. 그냥 이제 평범한 차트가 있고, 그러니까 로그를 적용한 수학의 로그 있죠. 로그를 적용해서 이제 차트를 보는 방식도 있어요. 그 로그 차트를 적용하게 되면 좀 더 추세를 일반 차트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기준으로 보신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동안 이제 주목을 하나도 못 받았죠. 네. 그러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해운 산업이 구조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배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 시즌이 도래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온라인 주문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다가오는데 이제 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해운사라든지 이 벌크선을 관리하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운송료를 많이 받게 되면서 실적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그런 지금 현재 종목의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에 따라서 이런 현재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복귀 차트를 통해서는 저희가 241선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는지 그리고 단기 이평선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복귀 차트 보셨죠? 이런 차트처럼 될 수 있는 오늘의 차트쟁이 종목을 한번 공개할게요. 차트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차트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차트를 켰고요. 네. 어, 제 2의 대한 해운이 될 수 있는 차트죠. 네,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완벽하게 유사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어떤 비슷한 구석이 있고 신호가 나오고 있다. 현재 어떤 업황과 시황하고도 관련이 깊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차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차트 같은 경우는요, 역시나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죠. 좀 이게 이 녹색 선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선이 이제 제가 좀 선을 좀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하게. 네. 진하게 바꾸면 그 선이 242선인가요? 그렇죠. 이 선을 이제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제 검은 선으로 제가 체크를 좀 해두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잘 보이겠죠. 자, 이 선을 기반으로 어떻습니까? 이 종목 역시도 거래 대금이 아주 강력하게 터졌습니다. 거기다가 물론 종가 기준으로는 다소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지만은 그 이후로 거래량이 빠진 흔적이 없으면서 현재 안정적으로 거의 11선까지 현재 조정을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도 그 5일선 위로 주가가 좀 오르면서 현재 3.5%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지금 자리만 봤을 때도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차트의 경우는 일단은 조정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슈팅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격 구간과 기술적 위치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5일 11선을 지지한 이후 거래량을 유지 중이라고 하는데 저희 채팅방에요. 그런 글이 있어요. 로그 차트랑 일반 차트 차이점이 뭐예요? 어떤 게 달라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네, 이제 추세적인 측면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숫자에다 로그를 적용하는 상당히 약간 수학적인 네. 용어를 써야 되는데 이제 로그에다가 어떤 숫자를 적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숫자 말고 로그를 적용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긴 추세로 봤을 때 이 로그 차트가 좀 더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일반 가격 차트보다는 좀 더 뭐 명확하다 이런 연구 결과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역사적인 어떤 통계가 좀 있어서 저도 로그 차트를 위주로 좀 참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를 파악하기가 좀 용이하다라고 네, 로그 그렇습니다.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그럼 제 2의 대한해운이 될 차트, 또 중국 유아업계의 BTS라고 했습니다. 제가 상상한 그 종목이 맞는지 추측한 종목이 맞는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이 종목은 바로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제로투세븐도 물론 이제 대한해운처럼 5일선 지지 없이 바로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이 안정성 면에서는 현재 더 뛰어나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 오늘 5일선을 강하게 현재 오후 2시 반 구간에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좀 추가적인 그런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적인 그런 기술적인 측면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딱 5일선 지지 측면에서 현재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바로 한한령이 해제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제 게임 쪽에 판호가 발급이 됐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이 한한령 해제에 관련한
다른 쪽의 그 업종들도 수혜가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유아업계의 뭐 제가 BTS라고 소개를 했는데 중국이 또 지금 가족 계획이라는 걸 철폐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자녀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이 제로투세븐이 중국 내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또 판매를 1위를 했던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현재의 어떤 이슈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제로투세븐이 충분히 성장성이 가능한 그런 놓여 있고 현재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위치 자체도 정말 매수하기 좋은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차트가 잘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마침 오늘 컴투스 때문에 하나형 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국과 관련된 종목을 눈여겨보자 하신 분들이라면은 제로투세븐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저희 가격 전략,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설정했는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이제 왔을 때는 이제 가격이 그렇게 좀 오르지 않은 상태였는데 네. 현재 8,980원, 70원 구간입니다. 일단은 9,000원 밑에서 매수 가격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은 전 고점 구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일단은 전고점 근방에 볼 수 있는 1,400원 정도로 일단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구간대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를 넘어서게 된다면 역시나 2차 목표 주가를 12,000원에서 13,000원 가까이 다시 한번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급등을 한 이후에 주가가 물론 이제 여기서는 더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추가적으로 조금 또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일단은 그 대한해운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끝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기간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로투세븐의 어떤 흐름들을 예상을 한다면 전고점을 우선은 돌파를 한 이후에 약간의 어떤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지금의 어떤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 매물 소화를 일정 부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서 새로운 신고점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로투세븐 충분히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중국 유아업계 BTS이며 앞서 봤던 차트죠. 제2의 대한해운이 될 수 있는 차트로 오늘은 제로투세븐을 꼽아봤습니다. 1차 목표가는 우선 1,400원, 1,500원이고요. 2차 12,000원, 13,000원 제시해드렸어요.